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할까 해요.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하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저번 주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주말 동안 몰아봤는데요. 저는 세무사니까 오징어 게임과 세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극 중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요, 456명이 게임을 참가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의 목숨이 1억 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 승자 1인이 456억 원을 모두 가져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승자는 이정재죠. 이정재 씨가 나중에 그 현금을, 그러니까 통장을 확인했을 때 상금이 456억 원이 그대로 꽂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적당한 건가? 그러니까 세금을 안 떼도 되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원칙대로라면 456억 원이 내 통장에 찍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금 같은 거를 이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숫자 456억 원을 꽂아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런 오징어 게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타 소득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열거되어 있는 행위를 하면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1조 소득세법 21조 기타 소득에 보시면요, 여기에 상금이라고 있어요. 상금, 현상금, 포상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물건을 주어졌는데 포상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현상금을 받든지 포상금을 받든지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가지고 원천징수가 돼야 됩니다. 기타 소득은 로또도 기타 소득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뭐 승마나 뭐 슬롯머신 뭐 이런 것들이 기타 소득입니다. 아니면 저 같은 이제 세무사가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뜬금없이 한 번씩 받는 금액들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유퀴즈에서 100만 원을 수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타 소득입니다. 보시면요, 근데 만약에 이거 두 갈래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게임이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게임이냐, 아니면은 특정한 사람들만 참가할 수 있는 게임이냐. 여기서 뭐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이. 왜냐면은 이제 이게 과연 불특정이 아무나 그냥 참가한 건가요? 아니면은 저는 그냥 이 개인적인 해석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명함을 받잖아요. 극 중에서 이제 참가자들이 명함을 받는데 그 명함을 받은 선택된 자들만 게임에 참가했을 있었기 때문에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 금액의 22%입니다. 세금이. 근데 만약에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게임이다라고 했을 때는 80% 필요 경비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남은 금액의 22%를 떼는 거예요. 원천징수 세율이 이래요. 예를 들면 456억 원이잖아요. 그럼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거라면 456억 원에 곱하기 22%를 원천징수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456억 원에서 1 빼기 80%를 한 다음에 곱하기 22%를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원천징수를 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게임이다라고 하면은 100억 100.32억, 그러니까 얼마인가요? 100억 3,200만 원을 이 할아버지 있죠, 이 할아버지가 이 게임의 주체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극 중에서 이제 대략 이렇게 추정해 봤을 때 이 할아버지가 주체자인데, 이 주체자가 456억 원을 주기 전에 100억 원을 띄고 나머지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456억 원에서 100억을 빼고 356억 원만 이정재 통장에 꽂혀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정재는 이게 그걸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바로 끝나는 기타 소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는 22% 또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는데요. 이런 상금은요, 만약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넘는다. 300만 원이 당연히 넘겠죠. 이거 456억이니까. 3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자진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요, 물론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서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정재가 5월 달에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요, 124억 정도 됩니다. 124억 6,806만 원. 이 정도를 5월 달에 자진신고를 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주체자가 이정재한테 줄 때 100억을 띄고요, 이정재가 나중에 뭐 220억을 내야 되지만 이미 100억을 냈으니 120억을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 그럼 이정재의 손에, 그러니까 우승자 성기훈의 실수령액은요, 456억 원에서 할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주체자로부터 원천징수된 100억 원을 빼고 그 다음에 125억
5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실제 내 손에 쥐는 거는 231억 원이다. 그러니까 통장에 그 드라마에서 보시면 통장에 456억 원이 꽂혔죠. 456억 원이 꽂히는 게 아니라 356억 원이 꽂히고요. 그 356억 원 중에 125억 원을 5월 달에 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받는 거는 231억 원이다. 그리고 거기서 보시면 상우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죽은 게 미안해가지고 자기 친구 어머니한테 나중에 상금을 받은 다음에 돈다발을 줍니다. 이 상자. 이 상자가 5억에서 7억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캐리어에 담기려면은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어머니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받은 거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 증여세가 8,73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쪽지에다가 뭐 빌린 돈인데 갚았다라고 하는데 빌린 돈이 실제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빌린 돈이다 하더라도 이게 친구한테 가야 되고 친구가 어머니한테 준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증여세를 납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상호의 어머니와 이정재와의 사이는 가족이 아닙니다. 직계 좀비속도 아니고요. 배우족도 아니고 기타 친인척도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 공제가 100원도 되지 않아요. 따라서 5억 원에서 그러니까 5억 원에서 이제 1억 원까지는 10%고요. 1억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4억 분에 대해서는 20%를 곱합니다. 그럼 9천만 원이 되겠죠, 세금이? 1천만 원이랑 4억의 20%인 8천만 원을 더하면 9천만 원이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제때 만약에 신고를 했다 라고 하면은 3%를 깎아줍니다. 증여신고 세액공제라고 3%를 깎아주다 보니까 실제 납부하시는 상우 어머니가 납부하시는 증여세는 8,7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상우 어머니가 이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증여세를 자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중에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또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어찌됐든 오징어 게임, 제가 좀 환상을 깨드린 걸 수도 있겠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이게 진짜 실제 있는 게임이다라고 했을 때 이 게임에 대해서 좀 세금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오징어 게임이 불법 게임이니까 이거는 세금을 내지 않는 거 아니냐. 하지만 세금은요, 불법 여하 무관하고요, 무조건 납부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납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약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도 소득세를 내는 거고요, 부가세를 내는 겁니다. 제가 불법 게임을 했어요. 불법 도박을 했어요. 불법 도박을 해도 세금을 냅니다. 불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소득세법은 그냥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